영종이랑 담석이 있어서 우루사를 계속 먹고 있다. 6개월 먹었는데 또 6개월 더 먹자고 한다. 괜찮냐? 네, 우루사 장기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선 치료실 2편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은 프라당님이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은 서울대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 정맥류 때문에 치료를 하셨던 것 같아요. 11개를 묶으셨대요. 예, 정맥류가 이제 통통하게 터질 것 같은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그 터질 것 같은 혈관을 미리 고무줄로 딱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고, 이게 이제 뭐 기계 따라 다른데 뭐 멀티밴딩이라 그래서 그거는 한 번에 6개까지 묶을 수가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단일 밴딩이라 그래서 11개를 이제 묶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묶을 거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시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맥류가 가야 될 길인데 여기가 이제 막힌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옆길로 또 희한하게 빨리 이렇게 혈관이 생기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한 번만 했는데도 혈관이 안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2, 3개월 있다가 다시 내시경 하자고 하셨을 텐데, 그때 보면은 대강 감이 오실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 시술에서도 엄청 묶었다, 그럼 아마 한 번 정도 더 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때 거의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이 결찰술에선 좀 해방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네, 우리 QKR님께서 댓글에 답변 안 해주신다고 좀 삐지셨던 것 같은데, 네, 저번에 1편에 얘기 드린 것처럼 너무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제가 유튜브가 싫어져서 안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계속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쿡방님께서 항바이러스를 빨리 복용하는 게 좋냐, 병원에서는 급여 조건이 해당하지 않아서 복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빨리 복용하는 거 여부에 이제 저희가 판단으로 삼는 게, 뭐 첫 번째는 가족력, 간암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두 번째 DNA 레벨, DNA 레벨이 높을수록 당연히 뭐 간암이라든지 간경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는 이분의 원래 기저 간질환 상태, 간이 하나도 안 굳었다? 아니면 간이 많이 굳었다? 간경화에 가깝다? 당연히 간이 많이 굳은 상태일수록 빨리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획일적으로 항바이러스를 무조건 빨리 먹어야 좋다, 이렇지는 않고, 그런 뭐 인자들을 다 고려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경화가 있을 때만 간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성님 같은 경우에는 간 자체는 원래 문제가 없었는데 대장암이 간 쪽으로 전이가 많이 돼서 지금 간경화 피처를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결론은 간암들이 간 안에 있는 혈관의 압력을 높인 거기 때문에 암이 좋아져야 식도정맥류가 좋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간 기능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은 항암 치료할 때 또 막 제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도정맥류 결찰술은 의사 따라서 판단이 다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수면 상태에서 결찰술을 하는 편이고요. 뭐 혈압이 안 좋다든지 이미 막 현성으로 지금 피가 나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수면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술하시는 교수님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다음은 유수님께서 올려주셨고요. DNA 검사가 2만 이상이고 GOT, GPT가 25, 30 정상인데 항바이러스에 처방이 되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항바이러스의 처방 기준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AS, ALT가 40 이상은 돼야 어디가 명함을 내밀 수가 있는데 25, 30이면 아직 처방이 안 될 것 같고요. Nope. 자, 만약에 근데 우리 유수님께서 간경화가 있다, 이거는 처방돼요. AS, ALT 관계없이. 근데 간경화가 없으면 지금 수치 정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년 전에 간 수치 좀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보험에서 인정하는 간 수치는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 간 수치가 올랐던 건 인정이 되고 3년 전은 안 돼요. 벤자민 그레이어 님이 항우울제를 먹는데 간 수치가 높아져서 우루사 먹으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항우울제 중에서 이게 확실히 간 수치에 영향을 좀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약제 자체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울하셔서 자꾸 안 움직이시니까, 그리고 약제 먹고 또 살찌거나 이런 분들도 좀 간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루사 먹으면 괜찮아지시니까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운동 꼭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서현님께서 다들 어릴 때 주사를 맞으신 것 같다. 성인도 인터페론을 맞을 수 있냐? 네, 성인도 인터페론 주사 맞을 수 있고요. 다만 요새는 이제 먹는 그 항바이러스제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인터페론 주사를 첫 번째 치료로 거의 권유를 안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인터페론이 주사라서 관리가 어려운 것도 있고, 인터페론 자체의 부작용, 맞고 나서 막 독감처럼 막 온몸이 쑤시고, 그 다음에 우울증 오고 막 이런 부작용들이 꽤 심해서 정말 환자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부터 항바이러스의 경구약을 안 쓰고 인터페론 쓰세요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은 김명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비형 간염 보균자고 비활동성이다. AST, ALT가 조금 높고요. 간암 표지자가 7.4다. 3개월 뒤 다시 추적 관찰하자고 하시는데 괜찮냐? 비활동성이라고 하는 거면 혹시 DNA가 아예 검출이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DNA가 나왔는데 비활동성으로 혹시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게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비활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DNA가 아예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다시 추적 관찰하자고 하는 거 봐선 DNA가 좀 나왔을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 상태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DNA가 뭐 2000이나 2만 넘게 되면은 뭐 파이브로 스캔 검사를 해서 F2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로 항바이러스를 쓸 수 있거든요. 혹시 뭐 필요하다면 파이브로 스캔 검사 한번 추가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미모레님께서 보균자일 때 간염 환자라고 보냐라고 올려주셨어요. 자, 이게 다시 얘기 드리면은 간염 환자라는 거는 S항원이 양성인 사람은 모두 간염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개월 이상 양성이면 만성 비형 간염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보균자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건강한 비형 간염 환자를 보균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비형 간염은 균이 아니기 때문에 보균보다는 보유자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보유자라고 할 때는 대부분 비활동성 보유자를 의미를 할 때가 많아서 DNA가 나오지 않는 분만, 즉 S항원은 양성인데 DNA가 안 나오는 분은 비활동성 보유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은 이 보유자라는 표현 쓰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어감이 왠지 관리 안 받아도 되고 왠지 내가 건강한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보유자든 뭐 비형 간염이 검출되지 않든 정상인에 비해서는 간암이나 아니면 간경화 발생률이 좀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기 검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지훈사랑님께서 항바이러스를 먹어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지 않는 것과 기능적 완치가 다른 점이 뭔가? 어렵죠. 항바이러스를 먹어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된다는 거는 DNA가 검출이 안 된다는 거고요. 기능적 완치는 일반적으로 이제 S안티젠이 검출이 안 되는 경우나 DNA가 사라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약을 끊었을 때 뭐 평균적으로 2년 안쪽으로 80% 이상에서 다시 DNA가 검출되는 경우가 많고, 기능적 완치의 경우에는 그렇게 DNA가 다시 검출되는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다음은 소영님께서 이제 올려주셨고요. 이게 남편분이 비형 간염 환자셔서 조금 챙겨주시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유기농 사과식초가 간에 좋냐 안 좋냐를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저 사실 이거 좀 속상해서 올렸는데요. 이 와이프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편 조금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고 하는데 근거 없는 얘기는 조금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유기농 사과식초가 좋다고 했으면 전문가들이 벌써 썼겠죠. 안 썼다는 거는 그만큼 에비던스라든지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간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건강보조식품 좀 먹고 뭐 어쩌다 간이 상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기저적으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는 이미 안정성이 확인된 것만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잘 먹는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식단이라든지 그 정도로 충분하고, 그리고 플러스 병원 정기적으로 검진 정도면은 됐고, 더 뭔가 챙겨주시려고 하는 거는 비형 간염 환자나 만성간 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성 간염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비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모스 FD님께서 여성이고 술을 전혀 안 먹고 뭐 그런 위험 인자가 없는데 감마 GTP랑 뭐 혈청 GTP가 조금 높다고 하셨어요. 무슨 검사를 받으면 될지. 우리가 무증상으로 간 수치가 높을 때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즉 약간 이제 살이 찌면서 지방간이 생기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서요. 저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가장 먼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여자 김선자님이시고요. 40대 후반인데 DNA 수치가 3억, 간 수치 정상이고 항바이러스의 처방을 못 받았다. 간에 에코가 있다고 하는데 항바이러스의 처방을 받을 수 있냐? 간 수치 정상이란 건 아직 AST, ALT가 40 미만이신 거죠. 아직까지는 항바이러스 처방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간에 에코가 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간경화가 있다 이러면 AST, ALT에 관계없이 그냥 항바이러스 처방이 가능하고요. 지금 정도는 아직까지는 보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실버 콩금 파더님이 이제 올려주셨고요. 어떤 데서는 알파피토 프로테인의 정상 범위를 0에서 10으로 하고 어떤 데서는 0에서 7이다. 이게 뭐가 맞냐? 이게 기계에 따라 좀 달라서 그래요. 알파피토 프로테인을 검사하는 뭐 여러 회사에서 나온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 기계의 정상 범위가 조금 이제 세팅 값이 다르게 돼 있어서 그렇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0에서 10인 기계가 더 정확한지 0에서 7.5가 더 정확한지 그런 건 아니고, 통용되는 수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얘기 드렸지만 20 이상이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CT를 찍어야 된다든지 그런 수치는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멍뭉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간 수치는 정상이고 빌리루빈이 2.4가 나왔는데 뭐 밥 먹고 했더니 1.4까지 내려갔고 뭐 특별히 상부 초음파에 이상 없다. 길버트냐? 네, 길버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길버트를 원래 정확하게 확진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있거든요. 그 유전자 검사를 하면 좀 더 알 수 있는데 유전자 검사 비용이 20만 원입니다. 근데 뭐 길버트는 사실 병도 아니고 체질에 가까운데 그거 알아내려고 20만 원을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길버트일 거다라고 이제 지내는 경우가 더 많으시고요. 영화의 시장님께서 간마지 TP가 높았는데 비장비대랑 간문맥 혈전 강경화 소견이 있으셨대요. 아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기저적으로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여러분 이제 비장비대는 비장의 크기가 12cm나 13cm를 넘어가면 비장비대라고 하고요. 재생불량성 빈혈은 이분은 계속 이제 혈구가 깨지는 거예요. 혈구가 이제 깨지고 그 혈구 깨지는 게 비장으로 이제 축적이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황달이라든지 작용 때문에 간까지 영향을 미친 거고요. 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신 상태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간문맥 혈전도 그렇고 생겼죠.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 진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재생불량성 빈혈을 잘 관리를 하는 거 말고는 간 자체는 이제 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저도 속상하네요. 네, 다음은 이제 감자탕님께서 가족 친척분 중에 4분이 간암이셨대요. 그래서 바이러스제 안 먹으면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항바이러스제를 비보험으로라도 먹어야 될지라고 환자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이제 꼭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력이에요. 가족력은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뭐 몇 배 위험하다라고 평가는 할 수 없는데 정말 강력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족들은 다 같은 B형 간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 중에 4분이 이미 간암이 있다? 나도 장기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보험 기준 만족하지 않아도 항바이러스제 비보험으로 드시는 거 정말 강력히 동감합니다. 네. 다음은 JH팡님께서 간 초음파를 했는데 비장이 부었다고 들었다. 간이 부은 거냐? 그러니까 비장이 부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비장이 아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비장이 커졌다의 기준은 12cm나 13cm 이상 비장이 커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비장이 커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는 간경화 때 2차적으로 비장비대가 생기는 경우로 의심을 한 거고요. 아까 지금 나온 것처럼 영화의 시장님처럼 뭔가 혈액 질환이 있을 때도 비장은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거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진님께서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는데 쓸개에 용종이랑 담석이 있어서 우루사를 계속 먹고 있다. 6개월 먹었는데 또 6개월 더 먹자고 한다. 괜찮냐? 네, 우루사 장기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PBC라고 희귀질환이 있는데 그분들은 막 우루사를 진짜 평생, 지금까지 발표된 거는 15년에서 20년 데이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고용량을 10년 이상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6개월 더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랜선 진료실 2탄 끝냈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